안녕하세요, 패트릭입니다. 오늘 준비한 강의는 2019년 8월부터 바뀌는 토플 완벽 분석입니다. 즉 2019년 8월부터 토플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건데 단순히 어떻게 변하냐의 설명이 끝나지 않고 결국 그것이 한국 학생들에게 좋은 소식이냐 나쁜 소식이냐까지 결론을 내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자, 그런데 이런 얘기하는 것도 조금 민망하긴 하지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요거 은근히 말한 다음에 받는 거 기분이 좋더라고요. 자, 가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내용인데요. My Best Scores라는 게 생긴 거고요. Reading, Listening, Speaking, Writing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결국 여러분이 가장 알고 싶으신 거죠. 결국 토플이라는 거 그러면은 2019년 8월 이후에 보는 것이 유리하냐? 제가 애매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결론까지 내드릴 테니까 잘 한번 보세요. 자, 가겠습니다. 일단 My Best Scores라는 것은 2019년 8월부터 생기는 토플의 변화 중에 하나인데 제가 간략한 설명을 드리겠지만 더 구체적인 내용은 오늘 제 이 강의 녹화가 끝나고 바로 다음에 저희 학원에서 강의하시는 앤서니 선생님께서 또 긴 강의를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 더 도움 많이 될 테니까 링크는 제가 아래 두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략한 설명을 하겠지만 더 자세한 내용은 그 강의를 보시고 이것에 관하여는 거기서 질문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겁니다. 일단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2019년 8월 예를 들어서 며칠에 여러분이 시험을 봤다고 칩시다. 그럼 그때부터는 리포트 카드가, 그러니까 성적표가 따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신청하지 않으셔도 이렇게 두 파트가 나오게 될 거예요. 즉 2019년 8월 며칠에 본 Reading, Listening, Speaking, Writing의 점수가 나오게 되면서 그 오른쪽에는 My Best Scores라는 말이 써져 있고 지난 2년, 이것을 기준으로 지난 2년, 즉 2017년 8월부터 2019년 8월 사이에 본 토플 점수들 중에서 각 파트에서 최고의 점수만 보여줄 거다 이거예요. 즉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2019년 7월에 뭐 Reading, Listening, Speaking, Writing에서 Reading은 27인데 Listening은 뭐 17, Speaking 17, Writing 22였으면 요게 지금 제가 잘 본 거죠, 리딩이. 자, 다른 것도 뭐 이건 사람에 따라서 잘 봤다 못 봤다 할 수 있지만 지난 2년 2017년부터 2019년 사이에 본 리딩 점수 중에 이때 본 게 가장 높다면 여기에 27이라고 써져 있을 거다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각 파트에 맞게 최고의 점수는 무엇인지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다시 얘기하지만 앤서니 선생님께서 저 자세히 설명은 해주실 테니까 요거는 아래 링크로 가셔서 여러분들이 그 영상을 보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는 요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리딩에서의 변화입니다. 리딩 파트가 변한 거예요. 여러분, 이 IBT 토플,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토플은 2005년 9월에 한국에서 시작을 했어요.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그 당시쯤 시작을 했는데 그때 한국에서 처음 시작할 때 그 날을 저 같은 토플 강사는 아직도 이제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날짜가 딱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로 계속 같은 형태를 유지를 하다가 처음 바뀌는 건데 일단 봅시다. 2019년 8월 이전에는 3개에서 4개의 지문이 나왔고요. 한 지문에 12개에서 14개의 문제가 나왔어요. 그런데 바뀌는 거 봅시다. 3개에서 4개의 지문, 즉 지문의 개수는 똑같죠. 그런데 달라지는 점은 한 지문에 10개의 문제, 즉 지문당 풀어야 하는 문제 수가 줄어드는 거죠. 그냥 이렇게 끝나는 거냐?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닙니다. 시간을 보셔야 돼요. 60분에서 80분, 54분에서 72분. 단순히 그냥 문제 수가 줄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제가 분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봅시다. 자, 기존 토플은요. 그러니까 2019년 8월 이전의 토플은 3개의 지문이 나온다면 60분 동안 36개에서 42개의 문제를 풀게 되는 거죠. 즉 평균 39문제를 풀었다 이거예요. 60분 동안.
근데 60분을 초로 하면은 3,600초고요. 3,600초를 39문제로 나누면 92초가 나오죠. 즉 무슨 뜻입니까? 한 문제를 푸는데 여러분에게 허락돼 있던 시간이 92초였다 이거예요. 자, 그럼 이것도 92초 그대로 유지가 됩니까? 아닙니다. 단순히 문제가 개수가 줄어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봅시다. 3개의 지문이 나오면 54분 동안 30개의 문제를 풀어요. 그럼 똑같이 계산을 해보면 한 문제에 108초가 주어지는 겁니다. 즉 기존 시험에 비하여 한 문제를 푸는데 16초의 시간을 더 쓸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즉 아까 제가 이것에 대하여 강의를 하니까 어떤 학생이 문제의 수가 줄면은 하나 틀렸을 때 감점이 더 크니까 저는 불안한데요. 당연히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긴 하지만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거 문제 개수 늘리면 좋은 겁니까? 그거는 너무 그냥 공포심에서 나오는 단순한 생각이었고요. 제 생각에 이거는 대박 좋은 뉴스인 겁니다. 학생분들에게.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토플을 지금 여러 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리딩만이 아니라 리딩, 리스닝, 스피킹, 라이팅 전체 다가 4시간 이상 걸리는 것이 굉장히 힘든 부분이었는데 전체 걸리는 시간도 줄어들긴 하지만 한 문제를 푸는데 즉 지문을 읽는데 더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건 very, very, very good news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리딩 요렇게 변화가 일어나고 요거 아주 좋은 뉴스라는 거 강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보시면은 리스닝에서의 변화라고 돼 있어요. 2019년 8월 이전에는 4개에서 6개의 강의, 2개, 3개의 대화, 즉 토플을 지금 모르시는 분들은 뭔 소리 하냐 하겠지만 리스닝 파트는 2가지 종류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즉 어떤 교수님이 강의하는 거를 듣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학생들과 학생들 또는 학생과 교수님 또는 학생과 학교 직원 간의 대화를 듣고 문제를 푸는 게 있는데 그 전에는 지금 2019년 8월 이전에는 강의에서 4개에서 6개 강의에서 6문제 2개 세와의 대화 2개에서 3개의 대화에서 5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런데 바뀝니다. 어떻게 됩니까? 3개에서 4개의 강의, 한 강의에 6문제. 지금 보시면은 강의의 숫자가 줄었다는 걸 보실 수 있는데 2개, 3개의 대화에서 5문제. 대화는 그대로 있는 거죠. 분석되십니까? 자, 봅시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존에는 29%가 대화, conversation에서 나온 거예요. 즉, 리스닝 총 문제에서 그렇죠? 대화를 듣고 풀어야 했던 문제가 29%, 즉 30%로 보면 되는 건데 지금 강의의 수는 줄어들고 대화의 수는 그대로기 때문에 6%가 증가했다. 즉 여러분이 대화를 듣고 문제를 푸는 개수가 더 많아졌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좋은 뉴스냐 나쁜 뉴스냐? 제가 봤을 때는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한국 학생들 또는 한국 학생들이 아니더라도 conversation을 듣고 푸는 문제가 보통 더 쉽습니다. 이거는 뭐 토플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렉처가 왜 어렵습니까? 처음 배워보는 내용 막 이런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말로 해도 내가 못 알아듣겠다라는 내용이 나와서 가끔 틀릴 때가 있는 거죠. 대화는 그럴 확률은 좀 적기 때문에 대화의 비중이 6% 올라간 거는 매우 좋은 소식이다. 그런데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아까 리딩과 똑같이 분석을 하면은 기존에는 한 문제에 105초였지만 이번에는 한 문제에 87초. 즉 그 전에 비하여 2019년 8월 이전에 비하여 문제를 더 빨리 풀어야 한다 이거죠. 근데 제 생각인데요. 리딩과 다르게 리스닝을 듣고 문제를 풀 때 고민을 해서 답을 맞출 확률이 있냐? 희박합니다. 그러니까 리딩은 읽는 것 자체가 느려서 지문을 좀 더 천천히 보면 해석도 좀 더 잘하고 해서 이해해서 문제를 풀 수 있지만 결국 리스닝이야 들으면서 이해를 못 해버리면은 결국은 거의 틀리는 거죠.
못 들은 내용을 뭐 한 번 더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시간이 줄어드는 건 안타까운 소식이긴 하지만 결국 이 시간이 이만큼 줄었다고 해서 여러분이 무슨 맞힐 수 있는 걸 틀리게 되고 이럴 것 같지는 않다. 즉 안타까운 소식이긴 하지만 그렇게 bad news라고 보이진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리스닝도 지금 이렇게 대화의 비중이 늘어났다는 것은 매우 좋은 소식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자, 다음 봅시다. 스피킹도 바뀝니다. 자, 스피킹은 저도 여러분 토플 강의를 지금까지 해오면서 뭐 강의에도 얘기를 한 적이 있지만 스피킹은 조금은 만족스럽지 못한 게 있었고요. 그게 지금 이 변화를 통하여 약간은 해결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ETS 분들이 봅시다. 2019년 8월 이전에는 6문제가 나왔습니다. 2개의 독립형, 4개의 통합형. 그죠? 독립형이라는 것은 주어진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의 생각으로 말을 하는 거고 통합형이라는 것은 읽고 듣고 또는 듣고 그 내용을 요약하는 걸 통합형이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2개의 독립, 4개의 통합형에서 6문제가 나왔는데 4문제로 바뀝니다. 그래서 1개의 독립형과 3개의 통합형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이거는 토플 아시는 분들은 이 정도만 얘기해도 알 거고 모르시는 분들은 제 생각에는 그냥 유형 설명하는 다른 강의를 보시면 좋겠는데 이 스피킹의 1, 2, 3, 4, 5, 6번 문제 중에서 1번과 5번이 사라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요것도 그런데 분석을 해봅시다. 결국은 이것이 단순히 이렇게 바뀌었구나 하고 넘어가야 되는 일인 건지 또는 우리한테 좋은 건지를 따져보면 좋은 건데요. 봅시다. 독립형 비중이 그 전에는 33%였죠. 당연히 6개 중에 2개니까요. 3분의 1. 자, 그런데 독립형 비중이 4개 중에 하나가 되면서 25%로 줄어들었죠. 제가 봤을 때는 당연히 스피킹은 뭐 거의 대부분들의 학생들에게 1, 2, 3, 4, 5, 6번 그 문제 어떤 거 하나도 쉽지는 않기 때문에 더 어렵긴 하겠지만 요거는 좋은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스피킹 지금 공부해 보시는 분들 어떤 불만이 생기시던가요? 이것이 과연 영어 시험이냐? 스피킹 독립형이? 이건 순발력 테스트 아니냐? 이건 나의 영어 실력과 관계없이 내가 그런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나한테 15초의 준비 시간을 주고 45초 동안 계속 멈춤 없이 얘기를 하라는 거냐? 이런 게 항상 불만이었죠. 당연히 ETS도 그건 인지하고 있었을 겁니다. 굉장히 많은 컴플레인이 있었고요. 그래서 독립형 비중을 줄였다.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나쁜 소식은 아닙니다. 좋은 소식이에요. 자, 계속 가도록 합시다. 그럼 라이팅은 어떤 변화가 있냐? 일단 공식적으로 발표된 건 없습니다. 라이팅은 기존과 똑같이 통합형 20분, 독립형 30분 에세이를 쓰는 건데 라이팅에서는 이제 요즘 들어서 토픽의 종류에 약간 변화는 있긴 하지만 그거는 제가 따로 강의를 준비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일단은 전체 형식이 변하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계속 봅시다. 결론은 리딩이 약간 쉬워졌다, 리스닝이 약간 쉬워졌다, 스피킹이 약간 쉬워졌다, 그리고 전체 시험 시간이 짧아졌다. 중요한 겁니다. 근데 많이 궁금하셨을 텐데 문제의 수를 줄인다고 했지 문제의 종류를 바꾼다고 하진 않았습니다. 즉 리딩에서도 같은 타입의 문제가 쓰일 거다. 리스닝도 같은 타입의 문제가 쓰일 거다. 당연히 스피킹에서는 어떤 문제를 이제 빼긴 했죠. 그래서 지금 공부하는 방법을 완전 바꿀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교재는 무슨 갖다 버려야 합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다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혼란을 주는 시험은 아닌데 자, 그래서 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하다면 2019년 8월 이후에 시험을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가 봤을 땐 같은 영어 실력이라도 조금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근거는 지금까지 강의들이고요. 또 하나, My Best Scores라는 것을 활용한다면 요거를 계산을 해서 그러니까 이 계획에 넣어서 가능하시다면 시험을 보는 게 좋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2019년 8월부터 많은 변화가 일어난 토플에 관하여 혹시 더 궁금하신 게 있다면 또는 이 상담을 하실 내용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좋아요. 네, 죄송해요. 그만할게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